안녕하세요, 한서희 변호사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AI와 로봇 변호사입니다. 로봇 변호사라고 하는 명칭은 두나페이라고 하는 서비스에서 사용한 명칭인데요. 영국 출신의 조슈아 브라우더라는 사람이 창업한 스타트업이라고 하고요. 원래 뉴욕하고 런던에서 주차 위반 딱지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을 돕는 챗봇으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통해서 제공되는 서비스인데 기업과 싸우고 관료주의를 이기고 숨은 돈을 찾고 누구든지 고소하라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주차 위반 고지서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의 신청, 또 고지서나 청구서 자체에 대한 오류 시정, 이것도 역시 이의 신청이겠죠. 제품 환불 요구, 소액 사건과 관련된 소송 서류의 자동 작성, 각종 합의 요구, 서식 작성 이런 것들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자연어 처리 AI를 활용해서 사용자 상황에 맞는 법률 답변이나 문서 초안을 작성하는 그런 서비스였다고 하는데요. 마치 이렇게 막 소개하니까 서비스 소개 같아서 광고 같지만 전혀 그런 건 아닙니다. 2015년에 출시가 돼서 2016년까지만 해도 21개월 정도 책정된 기간 동안 런던하고 뉴욕에서 16만 건의 주차 위반 항소를 성공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64%나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고객들의 분쟁 사건 있잖아요. 내가 직접 하기는 귀찮아서 하고 싶지 않지만 또 안 하자니 막 열받는,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받을 수는 있는데 귀찮아서 안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AI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간단한 서식을 작성해서 간편하게 실제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서비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약간 이슈가 된 것이 이제 우선 2023년 초에 두나페이라는 이 회사가 AI 변호사를 활용해서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변론할 사람에게 100만 달러를 주겠다라고 이제 트윗을 올리고서는 이 AI를 활용한 변론을 해보려는 시도를 했어요. 이 시도를 했을 때 이제 처음에는 어떤 식으로 하려고 했냐면 피고인의 귀에 무선 이어피스를 장착을 시키고 AI 변호사가 이제 직접 변론을 내려주거나 이제 변론 내용을 줘서 이어피스를 통해서 전달받은 내용을 가지고 말하게 하는 이런 구조를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블루투스 보청기를 가장을 해서 이어폰을 활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는 원래 휴대전화나 인터넷 연결 장치의 반입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방적으로 들을 수 있는 이어피스를 활용하는 것도 불법이다 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이런 AI 변호사를 통한 변론 행위는 실현되지 못했어요. 근데 특히나 이게 법조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반발했다고 합니다. 주 변호사협회 이제 소속 검사들이 이러한 이 대표의 행위를 가지고 이것을 이 AI 챗봇을 활용한 변론을 강행하면 무허가 법률 행위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거는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다고 하고요. 실제로 그래서 이 대표인 브라우더는 2023년 1월 말에 이 계획을 철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결과적으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두 가지 허들이 있었던 거죠. 첫 번째는 어쨌든 외부 통신 장치 반입이 안 된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보청기를 활용한 건 되지 않냐. 마치 보청기처럼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무허가 법률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 나라에도 아마 라이센스 있는 변호사만 이제 법정 변론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있을 텐데 AI가 실질적으로 어떤 변론 행위를 하게 되는 셈이고 그것은 무허가 법률 업무에 해당하지 않냐라는 주장이었던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분이 포기를 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AI를 이제 변호사 서비스에 활용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많이 시도도 되고 있고 또 논란도 있는 상태예요. 이 로봇 변호사라는 용어를 쓰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이제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두나페이는 특히 로봇이 아니잖아요. 로봇이 아닌데 로봇 광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의 제기를 했다고 해요. 이용자가 소송을 제기한 게 있었어요. 하나는 집단 소송 형태로 제기가 된 거였는데 조나단 파리디안이라고 하는 캘리포니아에 사는 사람이 아마 이 두나페이 서비스를 이용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해보니까 굉장히 표준에 미달하는 열악한 결과물이 나왔고 World's First Robot Lawyer라는 문구를 쓰고 있는데 자기는 이 문구에 속아서 서비스를 구매했더니 실제로 표준 미달이고 변호사가 어떤 자문을 해주는 거랑 전혀 차원이 다른 거더라. 그냥 소송 서류에 에다가 이제 AI 챗봇이 빈칸 채워주는 것뿐 아니냐라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캘리포니아 경쟁법 위반, 어떤 라이센스 행위, 무면허 법률 사무 행위, 그리고 소비자 기만, 이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환불 청구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 소송 자체는 결론은 이제 합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고 세틀먼트가 이루어지고 있고 합의 조건은 공개가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
보면 사실 이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인정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또 다른 부분은 법률회사 밀러킹 LLC라고 하는 로펌이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여기는 이제 일리노이주에 있었던 로펌이라서 일리노이 주 법원에다가 소를 제기했는데요. 이 Do Not Pay가 False Association, False Advertising 이라고 해서 이제 어떤 불법 상거래 행위에 해당하고 무면허 법률 행위를 수행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는 사실상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해서 연방법원 판사는 소송을 이제 우리로 따지면 각하를 했어요. 원고 적격 자체가 없다. 우선 밀러킹은 구체적으로 이제 손해 자체, 매출이 어떻게 감소했는지, 고객이 어떻게 이탈했는지, 레퓨테이션이 어떻게 손상됐는지 아는 청구 원인 자체를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하지 못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이제 두나페이랑 밀러킹 서비스가 상호간에 다른 서비스고 경쟁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두나페이가 서비스를 하는 게 밀러킹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다. 그래서 이제 불법 상거래 행위의 어떤 요건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라고 이제 해서 각하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핵심적인 부분은 굉장히 법률 회사들이 경각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경쟁 관계가 아니다라고 이제 봤던 건 제 생각엔 이런 것 같아요. 밀러킹 LLC는 로펌으로서 이제 실제 법률 회사,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회사고, 두나페이는 아무런 라이센스가 없기 때문에 양자 간에는 경쟁 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하지만 로펌 입장에서는 우리의 어떤 경쟁 관계로서 이제 우리 고객이 이탈하고 이제 손해를 입게 된다라고 해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한 그런 또 새로운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FTC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는데요. 두나페이가 로봇 변호사라는 과장된 광고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오해를 유발했다라는 이유로 우선 조사가 진행됐고 2024년 9월에 합의안을 발표를 했고 마지막으로 2025년 2월에 최종 명령 파이널 오더가 확정이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식의 제재 조치가 이루어졌냐면요. 우선은 19만 3천 USD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도록 했고 소비자에게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고지를 하고 더 이상 로봇 변호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광고 제한 조치가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지금은 당신을 위해 싸우는 AI 이런 식의 문구가 지금은 이제 광고 문구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AI, Artificial Intelligence가 당신이 뷰로크라시와 대기업의 기만 행위나 이런 것들로부터 싸워준다 라는 식의 캐치프레이즈를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호사라는 용어를 아예 뺐다. 사실은 로봇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FTC 제재까지 이루어지면서 두나페이라는 서비스가 이제 굉장히 많은 공격을 받았지만 공격을 받았다는 건 사실 잘 됐다는 이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AI를 활용한 법률 조력 서비스로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서비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사실은 비슷한 소송들이 있었잖아요. 일련의 소송들이 이제 로또과 관련해서 있었는데 변호사협회에서 로또를 통해서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들은 이제 징계 조치를 했던 사례가 있었고 우리나라 KFTC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런 조치를 취한 변호사협회에 대해서 다시 징계 조치를 했었어요. 근데 변호사협회가 이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취소 청구를 했고 이게 인용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변호사협회를 상대로 내린 처분한 시정명령은 취소가 1차적으로 된 상태예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항소심에 올라갔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 로톡 사건도 이제 난항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법률 관련 AI 서비스가 더 민감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최근에 이제 2024년 11월에 AI 법률 서비스를 도입한 대륙아주를 변협에서 징계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AI를 활용한 법률 서비스가 좀 어려운 상황에 있다. 그리고 또 AI 대륜이라는 법무법인 대륜이라는 데서 이제 AI 대륜을 변호사 규정 위반인지 따지겠다라고 한 게 있다고 해요. 그래서 소비자가 인공지능 등 프로그램을 직접 사용하게 하거나 소비자에게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방식 내용의 광고를 할 수 없다라는 광고 규칙을 만들었고 이것에 위반된다라고 이제 아마 변협에서 했던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변협은 이런 AI 광고 금지 규정에 대해서 일부 철회를 최근에 했다고 합니다. 6월 30일에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칙 제5조의 1항과 3항을 지우는 개정안을 의결을 해서 이 AI 등 프로그램 외에는 이를 업무에 이용한다는 사실을 광고할 수 없다라고 규정했던 거를 이제 우선은 삭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광고 규칙 자체는 철회가 된 상황이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이제 AI에 대해서 이제 좀 부정적인 입장이 있는 거는 이제
자마다 다른 입장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로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 부분을 좀 활용하고 싶어하는 부분도 있고, 뭐 아니면 변호사 윤리상 AI를 활용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까지 논란 속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준비한 내용 두나페이라는 서비스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보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지만 외국에선 정말 활발하게 AI 관련된 법률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이해가 되어집니다. 특히 뭐 로펌들이 AI를 활용한 서비스를 개발하는 건 물론이고, 진짜 소비자들이 이용해서 소송 서류 작성하고 이런 데까지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또 심지어 법정에서도 AI를 통한 법률 조력을 받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다는 게 좀 놀라웠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한번 재미로 보시고요.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아니면 이제 세계가 어떻게 변할까? 내 직업은 어떻게 변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